제가 일본에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된 한국 동료들은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일본 동료가 꺼내든 거는 삼각김밥 하나, 아니면 샌드위치 하나, 아니면 컵누들 하나. 이게 전부인 거예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씩인 거예요. 제가 놀라서 그것만 먹고 오후 내내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충분해요 였어요. 게다가 어떤 분은 이제 칼로리 메이트 같은 거 한 개, 게다가 더 심한 분은 에너지 젤리 음료나 뭐 그냥 음료수 한 개, 이걸로 점심을 때우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한국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죠.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는 이제 점심시간마다 같이 같은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뜨끈한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것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숍 들러서 커피 한 잔 사들고 들어오는 게 항상 일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일의 스트레스를 푸는 밥심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일본 회사에 갔을 때 정말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만난 일본 동료들이 정말 소식을 넘어서 그냥 말 그대로 초절식의 영역으로 섰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겪고 들은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일본의 이런 극단적인 식사 문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이면의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은 날씬하다는 인식이 과연 사실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OECD의 최신 보건 통계를 보면요. 일본의 비만율은 약 24%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한국보다 10% 이상 낮고요. OECD 전체 회원국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데이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비만율이 아닌 저체중인의 비율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에서 평균 체질량 지수 BMI가 18.5 미만인 저체중 여성 비율이 20%에 육박했다고 해요. 20에서 29세 여성 5명 중 1명은 저체중이라는 거죠.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0대의 여성 5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저체중 상태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날씬하다를 넘어서 사회 전반이 마름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정 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이 좀 특징인데요. 한국에서도 20대나 10대, 20대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날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 중년은 살집이 있는 게 이제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65세 이상 여성의 평균 체중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51kg이고요. 한국은 57.7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체중도 거의 6kg, 7kg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노년까지 마른 몸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적게 먹는 걸까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때문일까요?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한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어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 10대부터 70대까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30대에서 50대 베테랑 직장인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식사에 대해서 여쭤본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 정도는 하루에 한 끼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왜요? 보통 어떻게 드시냐고 했더니 아침은 안 드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간단히 드시거나,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시간에는 거의 안 드신다고 해요. 안 드시고, 그리고 저녁은 저녁 시간이 늦었으니까 거의 안 드시고, 근데 가볍게 뭔가 마시거나 이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활 습관이 되었냐고 했더니 아침이나 점심에 일을 한참 할 때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좀 졸려지고 그리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 논리는 젊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학생은 일본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약간 모델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회식 때 맛있는 거 드시니까 그럼 점심은 좀 가볍게 드셨어요? 라고 했더니 네. 아니요, 저는 아침과 점심은 먹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요? 평소에도 계속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일이 안 돼서요. 아침과 점심을 거른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대 후반부터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이틀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업무와 학업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점심을 굶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인생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저녁 식사만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뭘 먹어도 된대요. 네. 그래서 뭐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먹어도 일을 할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시고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을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절대로 과식하지 않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뭐 강아지 산책을 나가고 그리고 수면 시간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소화를 다 시킨 다음에 잠자리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날씬하고 예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요,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이야기가 바로 대화의 주제로 자주 나왔던 것 같은데, 그만큼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이런 게 인사 대신 쓰잖아요. 그래서 밥심으로 일한다는 것도 보통적인 생각일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좀 한국 문화랑 인식이 달라졌으면 죄송하지만 밥심으로 일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반대의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은 에너지원이기 이전에 업무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변수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식이나 일식뿐만이 아니라 파스타 같은 것도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피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물론 이제 학업이나 업무 효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회적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는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강력한 사회적 시선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좀 살집이 있다, 좀 뚱뚱하다라는 것은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 낙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조사에서 이제 비만인 사람의 90% 가까이가 비만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비만은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도 해요. TV에서는 좀 살집 있는 사람을 개그 캐릭터로 소비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여성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죠. 아실 거예요. 그죠? 일본 배우들이나 모델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런 탤런트들을 보시면요. 정말 허리가 한 줌입니다. 한 줌. 네, 40kg대, 30kg대도 네,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30kg대가 성인 여성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말 뼈대가 얇고 날씬한 일본 여성들을 보면 와 진짜 뼈가 다르다, 골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저는 있었는데요. 단순히 타고난 체질일 수도 있지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사회적 압박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초절식 문화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다이어트를 넘어서 업무 효율 추구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와 자기 관리라는 사회적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에 동료들과 뭐 먹지? 오늘 부대찌개 먹자 하는 밥심을 외치는 한국의 문화와 업무 효율을 위해 10년간 점심을 거르는 일본의 문화. 어느 한쪽이 맞고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식사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초절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식사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에서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셨던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일본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이랑 워낙 자주 만나고 이 한국인 스타일이셔서 그런지 네, 점심에 다 같이 먹는 저희랑 한국 스태프들이랑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네, 밥 두 그릇 이렇게 드시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경향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일본 이야기, 한중일 라이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